계발서를 이제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들어봤을 법한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시각화, 드림보드, 비전보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또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분 켈리체 회장님이시잖아요. 웰싱킹이라는 책을 쓴 켈리체 회장님도 많은 유튜브라든가 책에서 드림보드를 만들어서 이거를 시각화, 청사진하는 그런 것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또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성 작가님의 꿈꾸는 다락방 굉장히 많이 들어본 공식이죠. RMVD. 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그리고 보물지도, 그리고 미라클 모닝,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이런 책들에서 하나같이 시각화, 그리고 시각화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 드림보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혹시 이거는 한 번쯤 보셨을 법한, 들어보셨을 법한 프로죠? 어떤 프로일까요? 오프라 윈프리 쇼거든요. 여기서도 성공자들이 나와서 자신의 드림보드를 공개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크릿에 나오는 주인공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도 자세하게 유튜브 채널, 켈리체 회장 유튜브 채널에 등장을 해서 이런 자기의 드림보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넘겨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다음 넘기면은 계속해서 드림보드를 만든 어떤 사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올해 드림보드로 얼마 전에 또 새로 만든 드림보드예요. 이걸 봤을 때 일단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근데 저도 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은 살면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초등학교 교사 출신도 있지만 저도 학교 교사를 꿈꾸는 사범대 학생이었고요. 지금은 휴학을 하다가 결국에 자퇴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말을 드리면은 부모님이라든가 이제 친척분들 또 이제 어른분들께서 왜 학교를 그만두셨냐라는 질문을 던지곤 하는데 저는 드림보드를 만들면서 제가 원하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꿈꾸는 삶이거든요. 저는 35살 때 이런 삶을 살기를 꿈꿉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시그니엘에서 저는 하루를 맞이를 할 거고 뭔가 이렇게 봤을 때 과연 평범한 학교 교사가 35살에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드리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못 살아. 네, 굉장히 확률이 굉장히 낮고 어떻게 보면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완전히 바꿨던 것 같아요. 네, 다음 한번 넘겨볼게요. 저는 이런 책들을 사실 군대에서부터 이제 남는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을 했고 어떻게 보면 제 인생 가치관 방향에 대해서 좀 영향을 많이 줬던 책들이에요. 뭐 로버트 기요사키도 있고 그리고 아까 시크릿에 굉장히 유명한 그 주인공으로 나왔던 바프록터라든가 그리고 백만장자 시크릿 이 책도 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입문서 그리고 머니, 레버리지 책을 쓴 론모어 등과 같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성공자들의 그 어떤 가르침?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따라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실천을 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책은 어떻게 보면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을 처음 읽었는데 굉장히 이 심플한 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보신 적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탄생을 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직업들이 이 4개의 표 안에 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MBTI도 16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직업들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게 저는 처음에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크게 나눴을 때 직장인과 자영업 부분에 이제 속하는 왼쪽 사부면 그리고 사업가와 투자가 부분에 속하는 오른쪽 사부면으로 나뉜다라고 해요. 근데 전 세계 인구가 100명이라고 하면은 100명 중에 95명은 이 왼쪽 사부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혹시 이게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기 만약에 100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95명이 왼쪽 사부면이고 나머지 5명이 오른쪽 사부면인데 근데 놀라운 거는 100명이 돈이 100이라고 하면은 5만을 나눠 가진대요.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 사부면은 전 세계 인구의 5%인데 돈은 95%를 나눠 가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부자들 흔히 볼 수 있나요? 혹은 사업가 투자가 분면에 속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이유도 이런 구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충격받았고 다음 보면은 결국에 왼쪽 사부면이 부자가 될 수 힘든 되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계속해서 시간은 노동을 돈과 맞바꾸는 형태로 돈을 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이고 내가 결국에 아무리 시간당 페이를 높게 받는다고 할지라도 뭐 손흥민처럼 진짜 그런 게 아니라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 왼쪽 사분면에서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형태로 부자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오른쪽 사분면은 시스템이 돈을 벌게끔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추구하고 저도 이제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왼쪽 사분면이 아니라 오른쪽 사분면에 조금씩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돈을 만드는 구조 같은 경우가 흔히들 이제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건물 한 채, 연예인들도 계속해서 돈을 벌어서 그런 돈으로 건물을 사고 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나오는 어떤 자동 월세 소득,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사업도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들이 꿈꾸는 시스템이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로열티 소득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 분이라면은 음원 소득, 그리고 어떤 글쓰기, 그리고 그런 부분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멋진 글을 써서 자청의 역행자처럼 그런 멋진 글을 써가지고 자동적으로 책이 팔려 나갈 때마다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오른쪽 사분면으로 넘어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보면은 왼쪽 사분면이 아니라 오른쪽 사분면에서 내가 그러니까 선택을 왼쪽 사분면을 선택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과 오른쪽 사분면을 선택하고 일하는 것과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노력이라는 걸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한다라는 것을 저는 책을 통해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거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왜냐면은 오른쪽 사분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1부터 10까지 아예 사업 시스템을 만드는 거.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뭔가를 만들 자신이 없어. 그러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완전히 내가 소유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가맹점주가 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그 프랜차이즈 자체를 소유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평범했던 저는 1부터 10까지 그거를 다 시간과 노동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그거를 만들 자신도 없었고, 두 번째 내가 뭔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당장에 사업을 시작하기에 굉장히 많이 돈이 든다라면은 저도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세 번째 이 로버트 키요사키 책에서 그러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라, 결국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활용해 봐라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는 그때 호기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흔히 사업 시스템이 세 가지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평범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책에 나와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치들이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 읽으면서 그전에는 전혀 이런 개념을 몰랐는데 하나씩 좀 이해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버트 키요사키가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된 책들도 쓰기도 했고, 아까 시크릿 책의 주인공 나왔던 밥 프록터 있잖아요. 저는 사실 밥 프록터의 유일한 한국인 파트너 조성희 대표님의 강연을 4개월 동안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밥 프록터가 이제 얼마 전에 썼던 부의 확신이라는 책인데, 저는 이때 이 책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 개념이 나와 있었던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밥 프록터도 굉장히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마인드라든가 성공 법칙, 패러다임, 잠재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인간이 지금부터 인류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만들어낸 수많은 개념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이 책에 있어서 저는 또 한 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든가, 그리고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도 자기가 만약에 모든 걸 다 잃고 20대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저는 성공자들의 말을 굉장히 좀 믿고 어떻게 보면 저의 가치관으로 밀고 나갔던 것이 제 인생의 방향을 많이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졌던 어떤 올바른 자세는 무언가 새로운 개념이 있을 때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 다음에서도 위대한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그리고 이미 그곳에 도달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로부터의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승자를 가까이 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저의 사고방식, 이런 마인드를 조금씩 바꿔 나갔던 기회가 됐던 것 같고,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드림보드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내가 진짜 원하는 인생의 어떤 최종적인 것들을 사실 꿈꾸면서 만드는 거잖아요. 당장 내일, 뭐 올해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드림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이 그 안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내가 진짜로 설렐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도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짜 자기가 원하는, 본인들이 원하는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진짜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죽기 전에 후회가 없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방향 설정을 명확히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좀 길긴 했지만 제 설명이라는